오늘도 시작되었다. 한밤중에도 집안은 잠들지 않는다. 쾅쾅. 부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진다. 밥 줘라. 나 배고프다. 새벽 2시. 90살 아버지가 또 시작이다. 옆방에서는 85살 어머니가 중얼거린다.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네. 나 집에 갈래. 나는 이 집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아들이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래도 믿었던 부모님. 젊을 땐 돈이 없었다. 부모님은 힘겹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다. 나는 제대로 된 집 한 칸 없이 친척 집을 전전하며 컸다. 학교 끝나면 삼촌 집, 고모 집, 외숙모 집을 돌았다. 친척들의 눈치와 한숨 속에서 짐짝처럼 자랐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내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친척 집에서 기죽어 있는 나를 발견하면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내 눈높이에 맞춰 말했다. 아들아,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라. 우리 꼭 제대로 된 집에서 살자. 그 약속을 믿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다. 어머니는 늘 나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우리 아들이 제일 착해.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너 좋은 데서 살게 해줄게. 그 따뜻한 품, 그 간절한 목소리를 믿고 자랐다. 설사 남의 집 처마 아래서 눈치 보며 살아도 부모님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부모님만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어릴 적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난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 돈 없어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진 않겠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꼭 편안하게 모실 거야. 청춘을 바친 효심, 그 믿음직한 아들. 그 다짐 하나로 내 청춘은 온통 일터에서 보냈다.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제대로 못했다. 사람 만나는 시간, 쉬는 시간, 꿈꾸는 시간을 전부 돈 버는 데 바쳤다.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마치 돈만이 나를 살려줄 거라 믿고 달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 어린 시절 우리를 사랑해준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 20살에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부모님께 통장을 고스란히 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가 벌겠습니다. 편히 계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아들 장하다. 정말 장해.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생 많았다, 아들아.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결혼해서 내 삶 또 살아야지.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젓었다. 아니에요. 부모님 편안히 모시는 게 먼저예요. 저는 괜찮아요. 30이 되어서도 40이 되어서도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부모님이 이제 장가가라 하실 때마다 부모님이 먼저라고 답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며 혀를 찼다.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 자기 인생은 포기하고 부모만 생각하네. 나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다. 어린 시절 우리를 사랑해준 부모님께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그러고 어느새 나는 쉰을 훌쩍 넘긴 늦은 중년이 되어 있었다. 결혼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고 친구들도 가족을 꾸려 흩어졌다. 나는 오롯이 부모와 셋이 살았다. 가난은 조금 벗어났지만 내겐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고 건강하게 웃으며 지내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아들 덕분에 편안하게 산다고 자랑하셨고 어머니는 효자 아들 둔 복이라며 웃으셨다. 잔인한 진단, 무너지는 믿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달라졌다. 야, 내 지갑 어쨌어? 내가 훔쳤지? 평생 바른 생활만 하던 아버지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나를 믿어주시던 아버지가 나를 도둑으로 의심하고 계셨다. 아버지, 제가 왜 아버지 지갑을 훔쳐요? 침대 밑에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거기 둔 게 아니야. 며칠 뒤 어머니가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고 있었다. 밥하려다 잊어버렸네. 하. 웃으며 말했지만 내 등골은 서늘했다. 평생 섬세하고 꼼꼼했던 어머니가 이런 실수를 하실 리 없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 기도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게 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병원 진단은 잔인했다. 아버님, 초기 치매입니다.
어머님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아마 부부가 같이 진행될 겁니다. 그 순간 내 귀에는 인생 종쳤다라는 소리만 맴돌았다. 의사는 덤덤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제부터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24시간 지켜봐야 하고요. 시설 입소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다. 아들아,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무서워. 그 순간에 아버지는 치매 환자가 아니라 어린 시절 나를 사랑해 주시던 그 아버지였다. 나는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전쟁 같은 일상, 끝없는 시험. 지금 우리 집은 하루에도 12번 전쟁터가 된다. 저녁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마치면 아버지가 소리친다. 밥 안 줘? 왜 굶겨 죽이려고 그래? 방금 먹은 걸 기억 못한다. 처음에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버지 방금 드셨잖아요. 보세요, 그릇이 여기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화를 냈다. 거짓말하지 마. 나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 이제는 그냥 다시 밥을 차려드린다. 하루에 5번, 6번이라도. 부모님이 편안해 하시는 게 우선이니까. 어머니는 그릇장을 열어 젖히며 반찬을 꺼내다 바닥에 쏟는다. 내 밥그릇 어딨냐 손에 쥔 게 자기 밥그릇인 줄도 모른다. 바닥에 떨어진 반찬을 치우며 나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친척집에서 밥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감싸주시며 말했다. 괜찮다, 아들아. 그릇은 다시 사면 되지만 우리 아들 다치면 안 돼. 그때 그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은 내 밥그릇이 어디 갔냐는 혼란스러운 외침으로 바뀌었다. 밤만 되면 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한다. 집에 갈란다. 여기 우리 집 아니여. 팔목을 붙잡으면 버럭 화를 낸다. 낯선 놈아. 그 낯선 놈이 바로 평생 부모를 위해 살던 아들, 나다. 어릴 때 아버지는 늘 말했다. 우리 아들이 제일 믿음직해. 아버지 든든해. 그 믿음직한 아들을 이제는 낯선 사람으로 본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밤 12시, 1시, 2시 아버지는 몇 번이고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 나는 그때마다 달려가서 말린다. 아버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제가 아들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아들은 어디 갔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 나는 여기 있는데 아버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욕실은 더 처절하다. 아버지를 씻기려면 아들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나 남자야.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 몸부림치는 아버지를 달래며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 어린 시절 내가 열이 나서 아플 때 아버지가 등을 문질러 주셨다. 아들아, 아프지 마. 아버지가 대신 아플게.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은 내 팔을 핥히며 저항한다. 아버지, 제가 아들이에요. 깨끗하게 씻어드릴게요. 누구야 너? 왜 내 몸을 만져? 목욕을 시키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린다. 아버지는 계속 울며 저항하고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운다. 어머니는 옆에서 똥오줌을 흘리며 울고 있다. 미안하다, 내가 이럴라고 낳은 거 아닌데.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어린 시절 밤마다 내 이불을 덮어주시며 우리 아들 감기 걸리지 마라 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신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치워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울기만 한다. 내가 짐이구나, 내가 아들 짐이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저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며 울 뿐이다. 낮에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린다. 어머니가 나를 남편으로 착각한다. 여보, 밥 먹었어? 내가 차려줄게. 어머니, 저 아들이에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 남편이지. 정정해드리면 어머니는 화를 낸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놔둔다. 어머니가 편안해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아버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똑같은 질문을 한다. 몇 시야? 오후 3시예요, 아버지. 몇 시야? 오후 3시예요. 몇 시야? 처음에는 짜증이 났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아버지에게는 매번이 처음이라는 걸.
그래서 매번 처음처럼 대답해드린다. 가끔은 아버지의 기억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70 넘은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찾는다. 그때만큼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달랜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아버지 괜찮아요. 내가 잘못했나? 왜 엄마가 없어졌지? 그 애처로운 목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도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 시절 무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울던 기억이 난다. 순간 내 마음에 돌덩이가 내려앉는다. 어릴 때는 돈 없어 불쌍했고 중년에는 외로워서 서러웠고 이제는 부모의 치매 앞에서 내가 무너진다. 요양보호사, 시설, 친척들은 말한다. 넌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모셔봤자 너만 죽어. 삼촌이 찾아와서 말했다. 요양원에 모셔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고모도 같은 말을 했다. 시설이 전문적이야. 거기가 더 좋을 거야. 하지만 나는 안다. 평생 나를 거두지 못해 마음 아팠던 부모의 눈빛을, 어린 시절 친척집에서 외롭게 자던 나를 찾아 데리러 오던 아버지의 굳은 손을, 그 손이 이제는 힘없이 떨고 있다. 어느 날 밤 잠깐 조는 사이에 아버지가 집을 나서셨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안 계셨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동네를 뛰어다니며 찾았다. 아버지, 아버지, 목이 터져라 불렀다. 1시간 뒤에 아버지를 찾았다.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계셨다. 한겨울 밤의 잠옷바람으로. 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추워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잃었어. 무서웠어. 그 순간 아버지는 치매 환자가 아니라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았다. 나는 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등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몸은 너무 가벼웠다. 그날 밤부터 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 혹시 아버지가 또 나가실까봐 문에 방울을 달았다. 아버지가 문을 열면 방울 소리가 난다. 가장 힘든 건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다.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평생 우리 아들이라고 자랑하시던 아버지가 나를 남으로 본다. 아버지, 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아들은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애인데 당신은 늙었잖아요. 아버지의 기억 속 나는 아직 20살 청년이다. 지금의 50 넘은 나를 보면 다른 사람으로 본다. 아버지, 그 아들이 바로 저예요. 제가 나이를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아들은 키가 작은데 당신은 크잖아요. 억지로 웃으며 설명해도 소용없다. 아버지에게 나는 그냥 집에 사는 낯선 사람일 뿐이다. 그래도 가끔은 기적 같은 순간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말한다. 아들아, 고생 많다. 아버지가 짐이지?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사라진다. 내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혀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깐이다. 1시간 뒤면 아버지는 다시 나를 몰라보신다. 나는 또 하루를 버틴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나를 깨운다. 어머니는 낮과 밤을 잃어버렸다. 아침 6시 아버지가 소리친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갈래. 아침 밥을 차려드리고 약을 드리고 어머니 기저귀를 갈아드린다. 하루 종일 같은 일의 반복이다. 점심을 드신 아버지가 또 묻는다. 밥 언제 줘? 방금 드셨어요, 아버지. 언제? 나 못 먹었는데. 다시 밥을 차려드린다. 어머니는 옆에서 반찬통을 뒤엎으며 내 숟가락 어디 갔지? 하신다. 오후 3시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 나 일하러 가야 해. 아버지 은퇴하셨어요. 쉬세요. 무슨 소리야? 나 아직 젊어. 80이 넘으신 아버지가 자신을 젊은이라고 생각한다. 억지로 말리면 화를 내신다. 저녁에는 어머니가 운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머니 잘못한 거 없어요. 병이에요. 병이면 낫겠지? 내가 나을 수 있겠지? 차마 못 낫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저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거짓말한다. 밤이 되면 나는 혼자 운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내어 운다. 왜 하필 우리 부모님이? 왜 하필 나에게? 원망도 든다. 평생 부모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런 결과라니. 결혼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하고
내 꿈도 포기하며 살았는데, 하지만 울음이 그치면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부모님이 나를 키우실 때도 이런 마음이셨을 거다. 밤새 열나는 아이를 돌보며 어떤 때는 원망스럽기도 하셨을 거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제는 내 차례다. 새벽 4시 아버지가 또 일어나신다. 화장실. 부축해서 화장실까지 모시고 간다. 아버지는 길을 잃고 헤맨다. 화장실이 어디인지 모른다. 아버지, 여기에요. 고맙다, 젊은이야. 나를 젊은이라고 부른다.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래도 고맙다고 한다.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 사라져가는 부모님, 남아있는 아들. 내 나이 50을 훌쩍 넘겼지만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살지 못한 아들이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가끔 거울을 본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다. 부모님을 돌보느라 내 몸도 상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리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항상 피곤하다. 병원에 가고 싶지만 부모님을 두고 갈 수 없다. 친구들은 연락도 안 한다. 만나자고 해도 부모님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 나는 정말 혼자다. 온 세상에 나와 부모님뿐이다. 그마저도 부모님은 날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계속 버틴다. 왜일까? 어린 시절 친척집에서 울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아버지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우리 아들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가 데리러 왔어. 그때 느꼈던 안도감, 그 따뜻함을 잊을 수 없다. 어머니가 아픈 내 이마에 손을 올리며 엄마가 낫게 해줄게 하시던 목소리도 잊을 수 없다. 그 사랑이 나를 키웠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돌려드릴 차례다. 비록 부모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나는 부모님을 기억한다. 나를 사랑해주신 그 마음을, 나를 위해 희생해주신 그 삶을 기억한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모를 모신다는 건 그저 효자라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 그건 내 인생을 다 바치는 일이다. 숨 쉬듯 울고 숨 쉬듯 참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버틴다. 내 이름조차 까먹은 아버지와 아들을 남편으로 착각하는 어머니와 함께 이런 현실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 위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